1주택자 보유세는 깎아주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날짜는 4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을 텐데 4월 28일 수요일 날 부동산 특위가 본격 가동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당정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나온 게 1주택자는 보유세를 좀 깎아주고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축소하겠다. 이게 좀 큰 방향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관련 기사 좀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보도록 하죠. 자, 매일경제입니다. 네,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4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당정이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는 중과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부동산 보유세액 등이 결정되는 6월 1일 전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전에 처리가 돼야 이제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그 개정된 내용으로 맞춰서 가니까요. 그쵸? 자, 그러나 당내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분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최종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라고 이제 4월 25일자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는 4월 26일자 기사 또 하나 볼 겁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자, 큰 따옴표는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사에서 이거를 따온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보면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충해주는 기재를 마련할 거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왜 갑자기 없던 내용이 나올까?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4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 이들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전에는 과도하게 올려놨는데. 자, 또 다른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중과 방침은 고수될 거다. 예,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예.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확정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종부세 세율 인상에 앞서서 1주택자 한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되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거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실 때가 됐어요. 6월 1일이 되면은 보유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특히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년 미만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60%.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60%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조 아래 입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전에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침,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상위 1에서 2%에 한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부과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자, 반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재밌지 않아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자, 문장을 이 두 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단이 1번 문장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 전망이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말은 투기 세력이 이꼴 임대사업자라는 건가요? 좀 동의할 수 없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것만 좀 보시면 약간 약해요. 이 4월 25일 날 나온 매일경제 기사에서 하루 지난 4월 26일 어제였죠. 4월 26일 날 나온 기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입니다. YTN. YTN이고요. 4월 26일. 부동산 정책 실패 상징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이제 곧바로 이걸 때렸죠.
그러니까 앞에 기사 헤드라인에서는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약간 비록 하루지만 그리고 언론사가 다르지만 살짝 이게 미묘하게 바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예 딱 집어버렸네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되는데 그의 대표적 사례가 이거다.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정부 내에서 2017년 12월 달에는 등록 활성화 시켰거든요. 근데 3년이 되지 않아서 그걸 혜택을 아예 없앴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분명히 일관성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투기 세력이든 아니든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자,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이제 해당 앵커가 이제 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 정책을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거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고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이 적용이 되는데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됩니다. 이제 다시 1주택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여서 1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신기하네요. 자, 다만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기존에 그리고 지금부터는 10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서 2020년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정책을 완전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은 4년, 5년, 8년을 보신 분들도 지금 황당한 케이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10년이란 말이죠. 1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뭘 믿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보죠. 이따 추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이외에도 당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높이고 이제 나오네요.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12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재밌네. 왜 재밌냐면 굉장히 이것도 약간 좀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따 설명 드려볼게요. 다만 당 지도부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흰색, 검정색 이분법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뭐 물론 이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으신 그 윤여정님은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개처럼 레인보우처럼 다 어울려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사회를 저는 굉장히 그렇게 너는 흰색, 너는 검정색 이렇게 이분법 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돼요. 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시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활용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 같은 내용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공식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먼저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게 되면 이제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관련된 법 개정을 하겠죠. 백신 이야기네요. 백신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히스토리를 모르시고 그냥 들어버리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주택자 먼저 할까요? 주택임대 사업자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실거주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1주택자 먼저 할까요? 자, 1주택자. 지금 1주택자 관련돼서 나오는 게 보유세 완화.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는 당연히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이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고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60%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시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건 곱하기 산수 수학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6억에서 9억으로 놀려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재산세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현재까지. 이게 뭐냐면 이 세율을 0.05%인가? 0.5%인가? 0.5% 같네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23년까지.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앞에 얘는 올랐는데 얘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쓰자. 앞에 얘는 올랐는데 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서 결과값을 조금 작게 한다는 게 이게 진정한 감면인가? 아니겠죠. 이거 한시적 감면 이거 끝나버리면 이거 곧바로 높아진 걸로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9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시가격 올리는 건 계속 올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셔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나왔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그거는 절대 손 안 건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공시가격은 그대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만 좀 줄여줄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 결과값만 보거든요. 결과값만. 아, 결과가 조금 줄었네. 뭐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종부세 볼까요? 종부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요. 6억을 빼줘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그 전에 80이었는데 올해 95고요. 내년은 100%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비율이 올라가서 종부세는 올라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1주택자는 여기에 플러스 3억을 더 빼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총 공제액이 9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이 조금 더 빼줄까? 3억 정도? 그래서 총 토탈 12억 해줄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그에 맞춰서 얘를 좀 빼줬으니까. 공제를 더 해줬으니까. 이거는 약간 근본적으로 빼준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미 내년이 되면 100%가 된다. 그리고 1주택에서 혹시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를 더 사거나 뭐 아니면 3주택 된다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종부세가 그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1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산세가 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 부담은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 봅시다. 주임사. 주임사는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거 강의만 따로 해도 특강으로 해도 한 3시간 걸려요. 그 3시간 걸리면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 들어보겠는데 두 개로 딱 나누자고요. 두 개로 딱 나눠요. 이렇게. 주임사 이미 등록하신 분. 자, 그리고 이쪽은 주임사 등록을 고민 중이신 분. 일단 심플한 거 먼저 봅시다. 주임사 등록 고민 중이신 분. 뭐하러 고민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신규이면서 공동주택만 혜택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신규이면서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등록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유형 폐지됐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밖에 없다.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받으려고 등록을 한다? 아, 말리고 싶어요. 진짜 말리고 싶어요.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데. 재산세를 볼까요? 재산세는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그리고 전용 85 이하여야지 혜택이 있어요. 아니, 정부 현재 목적, 약간 시각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면서 왜 두 채 이상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채만 해도 좀 해주든지. 그러니까 주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재산세 감면 받으려면. 뭐하러 해요? 하지 마요. 자, 종부세 볼까요? 종부세. 종부세는 2018년 9.13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취득을 하면 제 아무리 백날 해봤자 얘는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을 못 받아요, 얘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취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해당 지역마다 조정 대상 지역 날짜는 다 다르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이니까 2018년 9.13으로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고 해보면은 2020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9.13이 지나도 12월 되기 전에 내가 취득했다면은 혜택은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라면 안 되는 거고. 종부세 중과 배제가 이렇고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도 이렇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해. 자, 그럼 보세요. 취득세 혜택 없지, 재산세도 혜택 없지, 종부세도 혜택 없지, 양도세도 없지. 대신에 뭐만 있죠? 이거 등록하면 10년 의무임대. 그리고 정말 아주 전략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긴 한데, 야, 이거 하나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등록을 해서 10년을 묵는다? 에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그냥 하나씩 파시고 남은 주택 하나 남았을 때 그냥 최종 1주택 비과세 추가 2년 보유 거주, 이게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자동 말소가 될지 자진 말소가 되는지 이걸 아셔야죠. 일단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민간 단기 4년으로 하신 분들은 다 돼요. 모든 유형. 아파트는 아파트 포함해서 빌라, 다세대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셨던 중공공 있죠? 장기 8년. 이 경우에는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만 자동 자진 말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년 했는데 오피스텔인데 용감하게 저 자진 말소 하면 과태료 3천만 원 나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 뭘 해야 되냐? 웬만하면 자동 말소 하셔야죠. 요건 갖췄다고 전제를 한다면. 자진 말소는 제가 봤을 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자진 말소하면 종부세 대상은 들어가는 것이고, 자진 말소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려고 해도 1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한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러. 자동 말소해서 그냥 느긋하게 갖고 가시는 게 낫죠. 사실 여기에 뭐 더 이제 요건들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약간 핵심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진 않았는데 대출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대출 관련된 내용은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이 풀어진다고 해서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좀 약간 부담되시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실수요자 입장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실제 거주하는데 자금이 없어. 근데 난 지금 사고 싶어. 나중에 집값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가 좋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막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이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요? 도생.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형을 아파트 8년 장기 그걸 폐지를 하면서 공동주택, 이게 아파트로 딱 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는, 이 장부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주택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아파트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도생. 그러니까 이제 도생도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도생이 등록이 안 돼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뭔가 풀어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여당입니다, 지금. 같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5층 이상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을 얼마 전에 본회의 통과시켰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유예요. 이유. 자, 요거만 봅시다. 큰 따옴표죠? 언론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왔겠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 2인 가구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은퇴, 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게 됐다. 다만 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종부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그런 거 잘 알아두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생계형 임대사업자 많은 거다. 자,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고 생계형이 아닌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당 내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자, 김두관 의원님인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이 집값 치솟게 한 주범이다. 양도세 감면 시작한 2015년 이후 연 10.54% 폭등했다.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이후 공동주택 실거래가 급등했다. 이것도 인과관계가 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줄여야지 주거 안정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주택임대사업자 이꼴 뭐 투기수요, 투기세력 이렇게 좀 본다는 거거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소형주택 공급이 늘었지만 이걸 주택임대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서 이게 올랐다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같은 당이잖아요. 이분은 집값 치솟게 한 주범이니까 막아야 된다고 요분은 투기 수요가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풀어줘 버리고 법까지 통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내부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서 10년을 가져갈 거냐고 여러분들이 뭘 믿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굳이 등록을 해야 될까? 저는 그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고민 중이신 분들은 뭐하러 고민을 해요? 하지 마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XP로 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실 때 내가 보고 싶은 기사 하나만 딱 보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보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기사 자체도 굉장히 가공돼 있고 걸러져 있고 틀린 내용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밀조밀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딱 연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그 퍼즐이 약간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그 수강생들한테는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021년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99% 확률로 등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딱 하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를 싹 다 요건 맞춰서 등록하면 비과세는 곧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되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고 그 요건에서 실수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하나씩 처분하고 거주주택 그냥 하나 남으면 또 거기서 다시 추가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그냥 비과세 받으셔라. 나는 그게 좋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는 매입 임대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매입해가지고 세를 놓는, 임대 놓는 매입 임대고, 예외적으로는 건설 임대라는 게 또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건설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건설 임대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종부세 중과배제 혜택을 6억에서 9억으로 또 올려줬어요. 아니, 이분은 계속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데 왜 같은 당내에서 또 거기는 풀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몇 가지 좀 이렇게 혜택이 좀 늘어난 게 있긴 있어요.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 근데, 말이 이제 건설임대지 자기가 그 지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어떤 공실한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 다 떠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면, 보장까지 아니라 수익성을 좀 예측을 해서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그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4개의 기사를 봤어요. 그 어느 채널을 보더라도 이렇게 4개의 기사를 연관시켜서 그 보이지 않는 고리를 연결해주는 채널은 뭐 그래도 여기밖에 없지 않나 좀 약간 자부해 보고요.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멤버십 특강 그리고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가 이런 불특정 다수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도 이렇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최근 들어 저는 제가 요즘에 블로그 글 거의 못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수강생분들 고민들 받아서 보고 그거 피드백 드리고 그거 하느라고 도저히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 외에 저도 해야 되는 개인 집안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 고민들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막 구구절절해요. 진짜 뭐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저도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이제 잘 뭔가 솔루션이 나오면은 그거 딱 드리면은 진짜 큰 돈 아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약간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세요? 소크라테스 제자 맞나요? 플라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플라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각자 알게 모르게 그 삶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마 제 블로그에다 아마 썼을걸요? 음. 이게 제 블로그인데 2015년에 썼네. 2015년, 6년 전이네요. 2015년 6월 24일 날 이 글을 썼네요.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 좀 약간 일기 비슷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보시라고 링크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도 오늘 이제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 바로 하고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친분들 아마 이게 채팅창 보니까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피드백 못 드리는 거 좀 죄송하고요. 절친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뭐 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필터 걸어가지고
제가 못 드린 거는 좀 가급적 찾아서 드리긴 하거든요. 예, 뭐 그중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900명? 1000명? 와, 이게 좀 관심 있는 내용이셨구나. 저도 관심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 좀 관련된 그 기사가 있어서 공유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관심 있으셔서 본 것 같아요. 예.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달 드리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식사 안 하신 분 계시면은 맛있는 밥 드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